자, 미국 지하철,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우리나라 지하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미국 지하철은 어마어마하게 더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가 창고를 해요. 그래서 지들이 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오래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노숙자들의 어떤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생겨서 이제 경찰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지고 주방위군까지 투입을 해서 질서 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토도 한 3년 동안 연구조사 때문에 개토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 돈은 2번 뺏겼었습니다. 돈은 두 번 뺏겼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문화를 전공했고 컨텐츠로 풀어낸 알기 쉬운 미국 문화를 출간한 김상조 교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다저스 야구장,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지시나요? 하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건 바로 미국 대도시 길거리를 여러분이 간다고 그러면은 노숙자 천막, 길거리의 어떤 오물, 냄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미국의 이면을, 그런 이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애비뉴를 가면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영화에서 볼만한 모습들을 보게 될 건데, 그건 바로 좀비처럼 모습을 한 사람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돼서, 특히나 요즘 미국의 어떤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중독에 걸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펜타닐이 어떤 마약이냐면, 원래는 마약성 진통제로 원래 처방되던 약이었는데, 그런 약을 처방받았던 사람들이 그 약물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펜타닐이 어느 정도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자, 히로뽕의 거의 50배 달하는 어떤 그런 자극을 뇌에 전달을 해서 거의 뇌신경이 파괴되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사람의 몸에 자극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노숙자 이러면 TV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노숙자가 아닌가도 생각하지만, 이 노숙자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좀비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특히나 공원 같은 데서 야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 또 노숙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집이 없이 차 안에서 잔다거나, 그런 트레일러, 트럭 같은 데서 혼자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노숙자로 봐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 범주가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노숙자 이러면은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이러지만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 간호사, 공무원,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왜 노숙의 길로 들어서게 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의 맨하탄 하나만 보더라도 2024년도 기준으로 뉴욕의 노숙자 수를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주요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들이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서 임대료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맨하탄을 본다면, 뉴욕의 맨하탄을 보면 방 한 칸 딸린, 거의 원룸으로 보는 거죠. 방 한 칸 딸린 그 원룸의 월세가 지금 거의 6,000불에 다다를 정도로 이제 비쌉니다. 치솟아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1불에 1,350원 정도를 본다면은, 월세로 6,000불이 나간다고 치면은 거의 우리 돈으로 거의 한 720만 원, 730만 원을 월세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고소득층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의 사람들의 경우를 봤을 때는, 미국의 2024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불입니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수가 일주일에 40시간인데, 시간당 16불 하면 우리 돈으로 한 시간당 2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일주일에 한 8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고, 그럼 한 달이면 32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월세를 감당할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뭔가 하기 싫어서, 뭔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래서 노숙의 길을 들어서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차에서 맨날 잠을 자고 있는 의사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노숙을 하고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갓 의사가
의사가 된 사람인데 초년 의사의 수입으로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도시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노숙의 길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봉이 1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도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된다거나, 실직 상태가 되면은 미국은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잖아요. 직장 의료보험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실직이 되면은 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다가 혹시 가족 중에서 누구 한 명이 아프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 수 있고, 대부분이 다 이제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빚을 갖고 이렇게 산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학자금 대출에 그럼 집도 차도 다 할부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왔던 생활 수준을 맞추는 수준이 되기가 이제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대출금을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집을 뺏겨서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숙자 이러면은 막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노숙자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 범주에서 우리가 좀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자고 있고, 그리고 상점 앞에서 또 노상 방뇨를 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여러분들도 미국은 조금 덜한데 유럽 같은 그런 대도시를 가보면 공중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리적인 거를 어디서 이렇게 푸냐면 길거리에서 이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시 정부나 이런 데서 청소하는 분들이 와서 한 새벽 5시쯤, 6시쯤 청소를 하고 나면 다시 노숙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거기 모이고,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뉴욕시에서 이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기 시작해요. 단속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노숙자 보호소로 좀 들어가세요 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노숙자 보호소로 가도록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근데 노숙자 보호 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그 노숙자 보호소에 가기를 되게 꺼려해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규칙에 따라야 되고, 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 있으니까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바깥에서 약간 자유롭게 살면서 했던 어떤 마약 같은 문제나, 자, 이런 문제들이 노숙자 보호소로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폭력 같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노숙자 보호소를 가기를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시에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다 없애도록 이제 어떤 단속도 하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 미국 지하철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미국 지하철이 노숙자 거의 핫플레이스가 될 정도로 노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미국 지하철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같은 것도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또 방뇨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 지하철,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우리나라 지하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미국 지하철은 어마어마하게 더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가 창고를 해요. 왜냐면 뉴욕의 지하 하수도 시스템은 19세기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쥐들이 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래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질병 문제, 자,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노숙자들의 어떤 갈등 문제 같은 것도 생겨서 이제 경찰만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지고 주 방위군까지 투입을 해서 질서 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죠. 노숙자 보호시설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노숙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불법적으로 길거리를 점거하고 있으면 처벌을 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여러 다양한 도시들에서 노숙자 단속을 하는데, 많은 미국인들이 그게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숙자들을 밀어내봤자 어차피 땀 불나게 가서 또 텐트를 치고 있다가 단속이 없을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텐트를 치고 똑같은 장소에서 노숙 생활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고 보는 미국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또 우려를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마트나 또 가게나 상점에 가가지고 절도를 하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재밌는 법이 있는데, 절도 금액이 1000불 미만이면 경범죄로 간주가 되어가지고 처벌 강도가 아주 약해요. 경고를 받는다거나 몇 푼 벌금만 내면 되는 범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무렇게나 물건을 들고 나가고 강탈하고, 잡혀봤자 이 사람들이 받는 처벌은 아주 경범죄로 경미하기 때문에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또 노려가지고 어떤 조직 범죄자들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도둑질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어떤 작물들을 인터넷에서 내다 파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0불 미만. 캘리포니아는 제 기억으로 950불 미만.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가게 안에서 잡아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에 또 이게 좀 되게 예민한 어떤 그런 건데 누군가 절도하고 있을 때 하지 말라 몸을 만진다거나 건드린다거나 하면 어떤 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막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주머니에서 총이 나올 수도 있고, 미국은 총기가 합법적인 문화잖아요. 아무 죄 없는 다른 어떤 쇼핑을 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일하는 어떤 직원들에게 웬만하면 그런 절도범하고 맞닥뜨리지 말라고 하는 훈련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의 노숙자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정말 그런 나라야? 너무 무서운 나라일 수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대도시에 가면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보이지 않았던 그 노숙자가 왜 이렇게 요즘에 와가지고 많아졌을까를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임대료 상승에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치솟은 이유는 대도시 지역에 저렴한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근데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와서 팬데믹 때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팬데믹을 지나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가속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젠트리피케이션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고소득층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기존 거주민들이 밀려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젠트리피케이션 예를 보면은 홍대가 핫플레이스가 되기 전에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예술이나 음악을 서로 즐기는 조용한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어디로 밀려났어요? 성수로 밀려났잖아요. 근데 이제 성수가 핫플레이스가 되니까 여기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또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죠.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그럼 어디로 밀려날까? 더 먼 곳으로 밀려나는데, 그런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내가 나고 자라던 곳인데 내가 여기 노숙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머물르면 머물렀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정서 때문에 자발적인 노숙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미국에 몇 개 주가 있을까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주를 벗어나서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평생을. 성향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뿌리, 터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또 다른 이유는 탈시설화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탈시설화가 뭐냐면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 환자들이 치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정신병원에서 받았는데 1960년대, 70년대까지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어떤 사회적 고립, 어떤 인권 침해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시설화를 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론이 커져가지고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지역 공동체 중심의 치료로 옮겨서 이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서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잘 받아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환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치료를 받다가 가족 구성원들이나 지역 공동체에서도 돈이 없거나 그 가족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거리로 내앉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슬프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노숙자로 살 바에는 어엿한 직장을 가져서 열심히 일을 해서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노숙자들이 직장을 갖기에 어려운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기업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지원서에 나의 어떤 영구적인 주소를 기입을 해서 기업의 지원서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어떤 주소를 기입을 해야 될 건데, 이 기업들이 주소가 왜 필요하냐면 회계 처리, 세무 처리를 위해서 지원자의 영구적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숙자 입장에서는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들을 기업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노숙자이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뭐 이용해서라도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어마어마하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숙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 기업에 채용이 되더라도 뭐 통근을 한다거나 면접을 보러 이제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또 노숙자들 입장에서는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샤워하고 세탁 시설이 잘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서 면접을 잘 보고 와야 되는데 첫인상을 잘 줘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시선,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뭔가 자기의 삶을 긍정적인 어떤 좋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살고 있었을 때 미국의 다운타운, 즉 도심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미국 가시면 여기는 가지 마세요 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고 주로 하냐면 대도시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빈민촌, 어느 대도시를 가나 빈민촌이 있어요. 흑인들은 그곳을 게토라고 불러요. 우리 힙합에서 후드라고 하죠. 후드. 거기가 이제 흑인 빈민촌을 말하는데, 그때 제가 살았을 때 미국 대도시 다운타운은 다운타운에서 한 블락 두 블락만 지나가면 게토 정도가 있겠구나, 저기만 안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옆에 이제 노숙자들이 쭉 있는 거죠. 이제 게토도 한 3년 동안 뭐 연구조사 때문에 게토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또 돈은 2번 뺏겼었습니다. 돈은 두 번 뺏겼었는데, 제가 언제나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자, 미국이 혹시 대도시 다운타운을 걸어가다가 혹시 누군가 와가지고 돈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꺼이 웃으면서 여러분들 지갑에서 언제나 1불에서 5불 정도는 넣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에서 웃으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 있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기꺼이 1불에서 5불 정도 꺼내가지고 여기 돈 있습니다, 자, 주면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돈인데 와가지고 왜 나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하지? 그래서 나 주기 싫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머니에서 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총이. 웃으면서 돈을 주면은 기분 좋게 또 받아서 땡큐 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땡큐 하고 갑니다. 근데 없어, 노. 주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자기들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느껴서 총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닥뜨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지갑에 반드시 1불에서 5불 정도는 넣고 가라. 돈 있냐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기분 좋게 주세요.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나가다가 혹시 또 노숙자가 막 째려본다거나 시비를 건다거나 그냥 조용히 모른 척 가든지, 절대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시비가 붙으면 절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총이 나올지 모르니까 컨프런테이션, 뭐라고 하죠? 그런 갈등 상황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현명합니다. 웃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흑인 게토에 가서 이제 현장 연구를 했습니다. 게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지금 아프리카 제3세계의 어떤 그런 황폐화된 어떤 그런 곳이 뭐 다른 어떤 제3세계 국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이라는 나라 다운타운 도심 지역 바로 옆에 그런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주유소도 방탄유리로 돼 있죠. 모든 가게는 거의 다 창살로 다 가려져 있고 막혀져 있고, 돈 지불하는 것도 방탄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집어넣을 때도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밀고 넣어야만 그 사람들도 땡겨서 받아서 다시 밀고 들어가서, 절대로 어떤 피지컬, 어떤 신체적인 어떤 접촉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갖추어져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죠. 아침에 게토를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흑인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왜 학교를 안 가냐 물어봤더니, 학교 가봤자 선생님들도 자기들한테 별로 관심도 주지 않고 학교 시설도 별로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 없다고. 그럼 엄마한테 혼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엄마는 일 나가서 잘 모른다고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근데 나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우리가 안 가는데 네가 학교를 가? 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같이 또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게토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꿈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간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노력했던 만큼의 어떤 수익, 치솟는 어떤 임대료 상승을 감당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에는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걸까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란 나라 생각해 보면 아주 잘 살고 멋진 할리우드의 스타들이 살고 있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까지 함께 알고 미국을 가면은 새로운 어떤 미국 문화를 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